중고로 구매했을 때 구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440 차량 구매하실 때 혹시 고민은 안 하셨나요? 고민은 했었는데 BMW에서도 좀 유명한 이제 드리프트 맛집이거든요. 오. 4 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네. 조금 크게 후회되는 거는 이제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순전히 차이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를 살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 차의 경쟁 차종 머스탱이 있고 네, 벤츠 C가브리,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에서는 A5 정도가 있거든요. A5.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6살이고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420i 컨버터블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420i 컨버터블 차량 소개 좀 연식, 네. 연식 정도만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 차는 이제 21년식 모델이고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받았던 이제 베이지 시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이게 지바디 G22 420i M 스포츠 컨버터블이다. 네네. 여기 혹시 그러면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고 있고 이제 받은 거는 아마 작년 8월쯤에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거 이제 그 중고로 그러면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4만 조금 넘은 상태고 이제 제가 갖고 왔을 때는 이제 2만 조금 넘은 상태였어가지고 아마 1년 동안 한 2만 정도 탔을 거예요.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네, 현대 캐스퍼 모델 이제 풀옵션으로 이제 그거 이제 운전 연수식으로 해서 이제 몰다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이 차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되게 고민하던 차종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고민하던 차종이 이제 맨 처음에 살려던 게 이제 그 G70 모델이었는데 G70 모델이랑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페이스리프트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반리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모델이 이제 바뀐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굳이 신차를 사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비슷한 금액대 이제 다른 차 알아보다가 이제 머스탱이랑 그 다음에 이제 4 시리즈 컨버터블 두 개 고민하다가 실내 보고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매하게 됐어요. 머스탱하고 고민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거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사왔을 때는 6,500에 사왔고 지금 아마 시세 형성돼 있는 거는 한 5,700에서 6,000 정도 나올 거예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리스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만 넣어놓고 이제 60개월로 이제 리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냥 월 나가는 정도만 한 네. 한 얼마 정도 나가고 있다? 지금 이제 보험이랑 포함해서 한 140에서 150 정도 이제 한 달마다 나가고 있고. 보험까지 포함해서. 네네. 자, 그리고 이거 컨버터블 사기 전에 쿠페도 있고 막 했을 거잖아요. 네. 혹시 420i M 스포츠 컨버터블로 하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뚜껑 열리는 차를 한번 타보자 약간 그런 로망도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BMW 이제 4 시리즈 컨버터블 모델이 좀 가성비도 챙기는데 이제 가심비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이제 컨버터블로 사게 됐어요. 가심비. 가심비. 벤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벤츠 이제 그 에어컨 송풍기가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를 그 조금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각진 디자인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벤츠보다는 BMW랑 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실내 디자인이 조금 이제 각진 거를 네네. 선택을 좀 했다. 외관 디자인도 또 벤츠보다는 또 BMW가 좀 더
각져서. 네, 그런 것도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금액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C 카브리올레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내 크기도 좀 많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좀 무게가 아무래도 벤츠 쪽이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따졌을 때 그냥 BMW가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죠. 같은 금액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2450 정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쵸. 2450은 금액대가 너무 또 높아 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쵸. C클래스 카브리올레인데 420i가 좀 더 크고. 네. 그렇죠. 자, 혹시 이거 중고로 구매했을 때 구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떠오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세차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외장 부분에 좀 까슬까슬하게 올라오는 게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워낙 세차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나중에는 좀 받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4시리즈는 좀 잔고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그냥 작동되는 거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트림 열었을 때 그 보면은 이제 그 오일이나 그런 게 이제 좀 새는지, 그 샌 자국이 이렇게 좀 물자국처럼 해서 남는데, 그런 게 있는지만 이제 조금 체크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G바디 모델은 좀 연식이 오래된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한 달 보험료인데 네. 혹시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나이 그때가 일단 젊으시잖아요. 지금 계약했을 때가 이제 만 24세 때 계약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430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 돼 가지고는 한 300 정도로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보험사랑 얘기했을 때는. 자,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좀 넣고 계신지. 지금은 이제 420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유 주유하고 있고, 이제 아마 440이나 그런 모델들부터는 이제 고급유로 주유해야 될 거예요. 440이나. 440은 차량 구매하실 때 혹시 고민은 안 하셨나요? 고민은 했었는데, 그 440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슷한 금액으로는 이제 쿠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뚜껑 열리는 거를 좀 포기할 순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 조금 금액대를 낮춰가지고 420i 컨버터블로 떠오자라는 생각으로 440을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차를 좀 잘 모르기도 했어서 밟는 거에 대한 이제 희열이나 그런 거를 조금 모를 때였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료는 이제 일반유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고급유는 넣어보신 적은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떠왔을 때 이제 고급유 주행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전 차주도 이제 일반유로 계속 주행했었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가리를 하려고 이제 길들이는 시간 동안에 이제 고급유로 좀 주행했었는데, 이제 같은 이제 차를 이제 운행하는 동호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차도 이제 몰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고급유로 넣기에는 조금 420 모델에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킹이라든지 세게 밟았을 때 막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그죠. 일반유로도 충분히 주행 가능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그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고급유 수치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만땅 비용이죠.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니까 한 6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아예 풀로 이제 다 쓰고 이제 앵꼬 상태 만들었을 때 그 이제 주유를 하니까는 지금 기준으로 한 96,000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만땅 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몇백 킬로 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주행자 성능의 그 주행자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좀 안 밟고 다니고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컨버터블 이제 오픈 에어링의 맛을 좀 느끼고 다니신다 그러면은 한 800에서 900 정도도 나오고. 와, 대박. 800, 900킬로 산다고요? 네, 이제 만땅 넣고? 네네. 와. 연비가 시내 주행으로도 13에서 14 이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차여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밟고 다닌다, 이제 그냥 기름값 생각 안 하겠다 하면은 풀주유했을 때 한 500에서 400 정도로 좀 뚝 떨어지긴 해요. 와, 그래도 거의 10,000원당 100킬로 탈 수 있다는 거네, 진짜. 네, 연비 그죠. 주행만 쭉 하면은. 그죠.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서 쭉 했을 때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 그냥 드라이빙용이죠. 네, 그죠. 이제 출퇴근도 이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제가 출퇴근용으로는 제가 모닝을 한 대 뽑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닝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그 지인분을 빌려줬는데, 그게 안타깝게 그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출퇴근도 이 차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대략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인지? 일단
저번에 이제 모닝 타고 다닐 때는 이 차에 이제 기름을 크게 많이 넣을 일은 없어가지고 얼마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퇴근도 이 차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달에 들어가는 거 하면은 유지비로만 한 1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100 정도. 거의 주유를 한 달에 한 10번 한 달에 보면 되네요, 그러면. 네, 그죠.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외관 디자인.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처음 이제 도입된 이제 세로 그릴이다 보니까는 이제 뉴트리안의 뭐네 말은 많았는데 저는 약간 남들이랑 좀 다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 되게 디자인이 좀 유니크한데 이제 남들이랑 좀 다른 BMW랑 좀 다른데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4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SUV 모델들도 코가 좀 이제 커져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에서는 이제 BMW 신형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도 이제 좀 유니크해서 좀 되게 이제 호감 갔던 부분도 있었고. 자, 실내 디자인이죠. 현재 기준에서 다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솔직히 이제 F바디 시절이랑 G바디 시절이랑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계기판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그거는 이제 되게 비슷비슷해서 저는 이제 다른 BMW랑 좀 차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베이지 시트가 좀 색깔이 좀 이쁘게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맞추려고 이제 핸들도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베이지 시트로 이제 입히기도 했고. 핸들도. 네, 원래는 이제 베이지 시트로 하더라도 핸들은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혼자만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좀 튀는 느낌이라서.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도 이제 가죽 커스텀해서 베이지 색깔로 같이 맞췄습니다. 지금도 이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실내도 되게 만족스러운데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겪으면서 이제 커브드 이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 그 디스플레이 바뀐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기어봉을 이제 토글 기어로 이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기어봉을 잡고 운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 조금 감점 요소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캐스퍼를 타시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차가 이제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야 확보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긁히진 않을까 금액대가 아무래도 한 3배 정도는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도 익숙해지기도 했고 이제 낮은 차는 또 장점이 이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이제 낮게 쭉 깔리면서 이제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캐스퍼로는 이제 고속도로나 그런 데만 갔다 하면은 차가 좀 휘청휘청거리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속도로를 제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 뽑기운이 없죠? 뽑기운이 있네요? 사실상 이제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 대비해서 이제 들어오는 매물이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 좀 되게 극히 한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차를 이제 원래는 신차 계약하려고 이제 알아봤었는데 그게 한 3달 주기로 해서 차가 한 9대에서 10대 정도만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달로 나눴을 때는 2-3대 꼴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뽑기를 이제 노리고서 이제 사는 것도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차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주행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해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4 시리즈가 그래도 잔고장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덜한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뽑기운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핸들이랑 또 다른 것도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어봉. 기어봉이랑 이제 그 엔진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리는 이제 조그 다이얼을 제가 이제 그 크리스탈봉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카본 몰딩을 해놨는데 원래는 좀 생선 비늘처럼 생긴 그런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좀 전체적으로 카본을 좀 더 씌워놨습니다. 실내 약간 감성 포인트만 해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이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제가 3 시리즈도 여러 번 이제 운행을 해봤었는데 이제 3 시리즈나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도 좀 시트는 포지션 아무래도 스포츠 세단에 보니까는 이제 좀 딱딱한 편이고 이제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고속으로 갔을 때는 이게 흔들림 없이 이제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인데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여타 BMW랑 이제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 손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도어 부분에 이제 손을 이제 파지를 해놓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잡아도 이제 어색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BMW가 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고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핸들의 무게감, 이게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네, 많이 묵직한 편이라서 이제 처음 이제 잡았을 때는 핸들이 좀 뻑뻑하게 돌아간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데, 근데 이제 고속이나 그런 걸로 갔을 때는 이게 그 제가 간 방향대로 이제 얘가 따라오는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정도로 꺾고 있구나, 저 정도로 꺾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묵직한 맛이 좀 강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이나 주차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특이사항이 있나요? 여타 비슷한 이제 중형 세단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유턴을 돌게 되면 한 2차선 내지 이제 3차선 끝 밟는 정도거든요. 이제 3차선까지 완전히 넘어가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정도에서도 이제 편하게 이제 유턴 돌릴 수는 있는 정도?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에서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은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는 것 같다. 딱 내렸을 때 이제 조금은 뒤에 있어요. 이게 조금은. 아무래도 컨버터블 모델이 이제 뒤에도 창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좀 손이 좀 많이 쏠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씩은 저도 실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앞 창문을 내려야 되는데 뒤 창문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런 특이사항. 네. 자,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왼쪽에 보니까 크루즈, 네. 우측이 통화 음량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저 반절 주행은 빠져 있죠. 일반 크루즈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고로 사게 된 이유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제 BMW들이 다 이제 옵션을 좀 빼는 추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1년도 초기 모델을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옵션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풀옵션으로 들어온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반자율 주행으로 이제 주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이후 연식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빠진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좀 어떠신가요? 다 괜찮은 위치에 다 있나요? 딱 직결감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 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조절하고. 좋다. 핸들 잡아주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별개 문제긴 한데, 이거는 코딩을 해가지고 제가 시속 이제 75km 이상으로 해가지고 주행하게 되면은 깜빡이만으로도 이제 차선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오, 대박. 네, 그거는 대신에 이제 4시리즈 모델에서는 코딩이 적용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따로 돈을 써야 돼서,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태에서 네. 잠시만요. 네네네. 지나가서 보여드려요. 예, 지나가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행하시면서 이렇게 깜빡이 켜면 된다. 근데 네네. 왜 BMW에서 그냥 애초도 풀어서 나오지 왜 이거를 묶어놨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제 BMW가 조금 변태 같은 성향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차량 정비나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BMW들은 파츠가 다 좀 분리가 쉽게 되어 있어요. 뭐 기어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핸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만 이제 힘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이제 눌러서 이제 탈거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빠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이제 이거를 꾸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이제 추측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코딩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내고 풀어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패들 시프트가 네네. 웬만해서는 패들 시프트 보통 대부분 다 연장 킷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네네. 우리 차주님은 또 안 하셨네요. 이게 저는 이제 실내 디자인이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베이지 시트로 이제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베이지 색이랑 맞춰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는 색깔을 어떤 거를 써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순정 상태, 실버인 상태로 이제 그냥 냅두고 있고,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그냥 아예 연장 킷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탈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색으로 맞춰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순정 패드도 괜찮죠? 뭐 작거나 그러진 않죠? 네, 이제 일단 손 닿는 위치에 이제 잘 오게끔, 그리고 일단 BMW 자체가 이 패들 시프트가 좀 넓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좀 얇은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이제 손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이제 직결감 있게 이제 손에 이제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계기판인데요. 시인성, 이거 좀 뭐 디자인이라든지 좀 편의성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편의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크루즈 우회전, 컨트롤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회전이 돼요? 네네. 네네.
이제 후측방이라든지 이제 그런 안전 센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주행하면서 좀 위험한 순간들이나 이제 그런 게 이제 한두 번씩은 아무래도 시선이 이제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차가 잘 잡아주는 게 좀 커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이제 무사고로 이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가 또 레이저 눈 센서죠. 저 계기판 위에 저거 뭐죠? 네네. 저게 약간 이제 졸음운전 방지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피곤해하거나 이제 눈 깜빡이는 횟수가 좀 많다라고 느끼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휴식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쉬어 가시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졸음 방지를 위한 이제 음악을 재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뜨거든요. 좋네, 편의성.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운전자를 확실히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HUD가 달려 있죠. 네네. 그건 좀 어떤가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다른 차들도 이제 몇 번 타봤는데 이제 그 벤츠랑 이제 제네시스 모델에서 이제 HUD랑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얘가 되게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봤을 때는 이제 제 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이게 너무 눈부셔가지고 좀 낮춰줬으면 한다라고 이제 건의할 정도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밝을 때 해가 쨍쨍할 때도 이제 뚜렷하게 잘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밝기가 최대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혹시라도 밤에 이제 밝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줄이면 되잖아요. 임의적으로 낮추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모니터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나왔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답답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랑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신에 이제 화면 터치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조그 다이얼로 돌리면은 버튼을 터치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가고자 하는 지역이나 그런 걸 쳐야 될 때는 이제 음성 인식으로 이제 뭐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면 이제 인식도 잘 되는 편이라서 웬만해서는 이제 화면 터치할 일이 크게 많이 없긴 해요. 예, 그리고 보니까 또 무선 카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갤럭시를 또 쓰시는데 네네. 벤츠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좀 잘리거든요. 네. 근데 이건 보니까 풀로 다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나 공조기적 버튼들인데 네. 여기는 좀 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다 괜찮나요? 일단 직결감 있게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볼륨이나 그런 거는 그냥 다이얼 돌리거나 다이얼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누르는 방식으로 네네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운전하면서 시야가 분산될 일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라 보고, 근데 하나 불편한 거는 이제 통풍이랑 이제 열선 시트가 제 거는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버튼을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화면에 떠요. 그러네요. 이제 히터를 할 건지 환기 장치를 할 건지 이거를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라서. 모니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한 번씩은 이제 통풍을 켜고 싶은데 이제 히터가 켜져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행할 때,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즐겨찾기 버튼은 잘 쓰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유용하게 쓰는 게 이제 1번에다가 이제 카플레이 지도랑 이제 그런 거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원할 때마다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즐겨찾기 버튼은 좀 잘 활용하는 편이고, 이제 아무래도 근데 주로 쓰는 거는 이제 1, 2, 3번을 좀 주로 써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버튼까지는 조금 의미가 없는 버튼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어부 쪽, 보니까 스포츠 컴포트가 또 밑에 또 있어요, 그렇죠? 네네. 자, 이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명백히 따졌을 때 이 그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거는 이제 버튼 하나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장점으로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버튼 위치를 찾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느끼면서 여기가 스포츠구나, 여기가 그 컴포트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끼면서 주행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버튼식으로 해서 조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머지 뭐 조그 다이얼이나 이런 뭐 모드 같은 거는 상관은 크게 뭐 네네. 조그 다이얼 쪽은 크게 뭐 상관없는 거죠? 네, 불편한 거는 크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인데 이런 앞쪽 컵홀더라든지 좌우 이런 수납 공간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Z4 모델을 예전에 이제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포. 네, Z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홀더가 이제 여기 이제 그쵸.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제 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굽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고, 그래서 컵홀더 여기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핸드폰은 뭐 여기다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달아놓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고, 뭐 물티슈나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따로 보관해 놓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 잘 하고 있다 네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조금 많이 하드한 편이에요. 이제 국산차나 아니면 이제 벤츠 감성을 이제 알고 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냥 탔을 때부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하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등허리가 조금 많이 아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자리에도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네, 있어요. 뒷자리 승차감은 더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물렁물렁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튀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지턱이나 그런 거 넘을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사람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대로 이제 키 큰 사람을 태워본 게 이제 186cm였는데 그 사람도 이제 충분히 이제 탑 닫고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간 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주님이 개인적으로 이 승차가 좀 많이 단단하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좀 벤츠처럼 조금만 더 물렀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 정말 딱 좋은 것 같다. 이게 저는 지금 익숙해져서 이제 딱 스포츠 주행 위주로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차를 타다 보니까는 괜찮은데, 근데 대신에 이제 데일리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아니면 이제 장거리를 좀 많이 운전하신다면은 조금은 지양하시는 편이. 자, 다음 질문이죠. 주행지가 가속력인데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4기통짜리 이제 2000cc 모델인데 생각보다 다른 이제 4기통 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6기통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이제 스포츠 플러스 놓고 이제 주행해가지고 밟아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BMW의 감성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 생각합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꿈속에서 혹시 최소 또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한 220까지는 제가 밟아봤어요. 220까지 밟았을 때의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요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웬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보니까 얘가 튀어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낮게 쭉 깔려서 둘쿵 하고 한번 치고 이렇게 슝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감 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벤츠나 이제 다른 차들에 있어서는 이제 코너링 부분을 할 때 이제 코너링을 좀 속도를 좀 높이게 되면은 이게 차가 좀 뒤뚱뒤뚱 거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BMW에서도 좀 유명한 이제 드리프트 맛집이거든요. 그 4시리즈가. 그래서 이제 코너링 할 때가 이제 이 차에 가장 진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동력. 일단 제가 브레이크 패드나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순정으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그냥 출력 나가는 거에 있어서 받쳐주는 거는 크게 이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출력이 조금 더 오바돼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차였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많이 밀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딱 이 정도 출력에서 이 정도 브레이크 성능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딱 긴급할 때 이제 딱 밟는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코너링 또한 매우 만족하고 있다. 네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혹시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왜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빨라, 이렇게 체결이 빨라, 이렇게 느려, 기타 등등등. 그래도 BMW 엔진 중에서도 이제 ZF 8단 미션을 쓰다 보니까, ZF 7단 미션을 8단 미션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증된 이제 미션이다 보니까 이제 체결되는 속도는 이제 월등히 좀 빠른 편이고, 이제 딱 내가 변속해야 되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이미 변속되어 있는,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더라도 제가 이제 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인식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느낌, 이제 직결감이 좀 되게 좋은 편이기도 하고.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이게 모드가 뭐 있죠, 이게? 이제 에코 모드랑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스포츠 플러스랑 그 다음에 컴포트 플러스,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네네.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죠?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이제 컴포트로 갔을 때는 이제 평시 주행할 때 이제 그 부드러운 이제 느낌을 조금 많이 주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차체를 약간 낮추어서 이제 그 바닥을 조금 더 잃는 느낌, 접지력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빗길이나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스포츠를 놓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예 이제 빗길에서도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에코 프로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엑셀링 하는 게 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밟아도 얘가 이제 아직 나갈 때 아니야 라고 이제 좀 제동을 거는 느낌.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연비적인 측면으로 좀 신경을 썼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주행하면서는 이제 풍절음이나 그런 건 아무래도 컨버터블 모델이니까 조금씩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널 같은 데서 이제 뭐 2단이나 이제 그 3단 정도까지는 이제 배기음을 이제 조금씩은 들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우리 차주님께서는 또 튜닝도 안 하시고 순정으로 타고 계신 거 보니까 만족스러우신가 보세요. 네. 보통 다른 분들 보면 뭐 튜닝할 예정이다. 뭐 그런 분들도 좀 많았는데 차주님께서는 나는 그냥 이 정도면은 딱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안 그래도 배기 튜닝을 처음에 이제 떠왔을 때는 생각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기 촉매랑 그런 게 이제 타다 보니까 조금씩 익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보다는 소리가 좀 많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뭐 이제 시동 걸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버블음이 조금씩 들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감을 얻는 부분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 지인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게 4기통이 맞냐 할 정도의 소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6기통 정도의 소리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나.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인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지금 이건 옵션이 들어간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인데 이제 아무래도 서라운드 뷰 서라운드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빵빵하게 이제 울리는 그런 사운드감이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피커 쪽이나 이제 오디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하만카돈이 확실히 이제 그 저음에서 이제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나 이제 그런 음악을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귀가 상당히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그리고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아까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 뒷자리도 사람 충분히 타도 등받이 각도라든지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죠. 그 등받이 각도는 이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이제 직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레그룸도 생각보다 넓잖아요, 또 그쵸? 네, 그죠. 뒷자리가 또 맞아요.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컨버터블 탑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골프채 골프백으로 이제 하나 딱 넣으니까는 이제 자리가 꽉 차긴 했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장점은 컨버터블을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뭐 오픈 에어링을 안 하고 다닐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제낄 수가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수납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트렁크 공간의 부족함은 좀 못 느끼고 있긴 해요. 자, 이 차를 또 패밀리카로 또 사용하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왜냐면 뒷자리 레그룸도 나오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차감도 조금 단점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 가능할까요? 이제 만약에 혹시 아이가 있는 집안이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애가 많이 큰 상태가 아니라면은 한 번쯤은 이제 같이 이제 몰고 다닐만 하는 게 이제 저쪽에 뒤에 이제 그 카시트를 이제 넣을 수 있는 홀더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한 4, 5세 정도까지의 어린아이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같이 다니기에는 충분한 정도고 대신에 이제 그게 단점이 뒤에 이제 윈드 데플렉터라는 거를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뒤에 맞아요. 사람을 태우려면은 그걸 빼야 돼서 그러면은 좀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그런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좀 이제 머리나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망가질 수 있다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 일단 가장 큰 거는 컨버터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오픈 에어링이라고 생각해요. 오픈 에어링. 제가 지금 이게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버터블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열고 싶을 때 열게 되면 개방감이라는 게 이제 썬루프 아무리 파노라마 썬루프로 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거랑 유리로 막혀 있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스포츠 세단으로 나온 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속 안정성 그리고 이제 그 밟았을 때 이제 출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확실히 재미 부분을 챙겨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3 시리즈나 5 시리즈처럼 좀 조용히 다니는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장점, 그 정도?
일단 제가 보는 장점은 그 정도고, 그리고 제 차만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다른 이제 연식 모델에 비해서 옵션이 들어간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뭐 서라운드 뷰로 해서 이제 주차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그 좌우 시선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 차만의 또 장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블럭이야. 네. 이제 출력적인 부분이 이제 출력. 물론 이제 4기통에 비해서는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스포츠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린 부분이 맞긴 해요. 이제 머스탱 2.3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동급 대비 차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컨버터블이 이제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G바디 4 시리즈 모델로 바뀌면서 컨버터블 탑이 그냥 천막으로 더 씌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보강재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풍절음이나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건 있는데,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소프트 탑을 채용했으면서도 하드 탑처럼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게 좀 많이 단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 그걸 다 되게 빠삭하시네 되게. 기대도 안 했는데 네네. 진짜 빠삭하십니다. 뭐 단점도 한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있나요? 이거 좀 신경 좀 더 써주지라는 거? 이게 무선 카플레이를 제가 쓰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이게 단점이 되는 게 잘 튕겨요. 이 카플레이가 한번 이제 연결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다시 잡는데 이제 얘가 좀 AI가 멍청한 건지 이제 좀 잘 못 잡아서,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번씩 초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튕기면은? 네네. 초기화를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거는 이제 볼륨 버튼을 그 10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화면 꺼졌다가 다시 재부팅 되면서 이제 한 번씩 초기화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 아니, 튕기면 아예 다시 재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연결이 안 돼요. 이제 한동안은? 네, 이제 한 번씩 다시 잡힐 때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은 다시 안 잡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연결 끊었다가 다시 걸고 뭐 이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외에도 이제 BMW만의 이제 조금 고질 문제긴 한데, 이 차는 이제 오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오일을 먹거든요, 엔진이. 그래서 오일이 이제 그 시기가 돼서 이제 까매져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오일을 보충해줘가지고 얘가 충분히 엔진이 이제 오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엔진 오일 가는 주기가 되게 빨라요. 주기가? 네, 보충하는 게 이제 빠른 거죠. 네. 보충. 네. 그렇죠. 똑같이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교환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먹다 보니까 네네. 모니터 안에서 좀 레벨링 네. 좀 해달라고 좀 뜨는 것 같다. 네. 그 뜻인 거죠. 네, 그죠. 이게 보통 그러면 보통 이게 세팅이 한 10,000km 되어 있잖아요. 네. BMW가 한 15,000 되어 있을 텐데 중간에 한 몇 번 정도 보충하는 편이세요? 제가 조금 이제 밟고 다닌다 하면은 이제 좀 빨리 뜰 때는 한 3,000km, 4,000km에서도 엔진 오일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경고가 뜨기도 하고, 그냥 평시 주행하고 다녀도 한 5, 6,000km에서는 한 번씩 보충해달라고 알림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1리터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그냥 서비스 센터 또 가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또 넣어주고.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 원래는 이제 살려는 그 색상이 이제 살레몬 그린 색깔이었는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그 제가 원하는 옵션에 이제 원하는 색상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중고 특성상,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거는 조금 포기하고 이제 그 다른 색깔로 이제 찾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 색깔도 조금 유니크한 맛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이제 색상 정도만, 원래는 그린 색깔 네네. 그런 했었는데 지금 그냥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도 색깔이 굉장히 자주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아요. 그 뜻인 쉽게 거죠. 질릴 색깔은 아니라서 공도에 돌아다니다 보면 검은색, 흰색처럼 흔한 색깔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 외에 딱히 후회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금 크게 후회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40 모델을 샀어야 됐나라는 이제 출력적인 440? 답답함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출력적인 답답함은 차 사고 나서 한 언제부터 왔던 거예요? 아무래도 운전 익숙해지고 나서다 보니까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탔을 때 이게 조금만 더 빨랐으면이라는, 이제 컨버터블 탑 열고 나서도 이제 조금 더 빠른 출력을 원하는데 약간 이런 좀 갈증이 생기긴 했었죠. 지금도 조금씩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또 440 가면 또 M4 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돈 모을 때까지 최대한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때까지는 이제 이 차량으로 유지해서 타고 나중에 이제 M4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포르쉐 모델로 넘어가는 거를 좀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력적인 부분. 네.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잔고장이 심한 차는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잔고장으로 이게 출고된 것도 21년 모델이니까 사실상으로 이제 3, 4년 돼가는 건데 이제 2, 3년 돼가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잔고장이라는 건 크게 없고 그냥 소모품 교체하는 것만 이제 주기적으로 떠서 제가 이제 BSI 이제 보증을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모품은 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 센터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잔고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3년에 또 5년이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워런티가 아직 살아있죠? 26년까지 살아있어요. 26년? 네네. 저거는 엔진 미션은 원래 3년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혹시 연장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연장은 안 했는데 그것도 이제 25년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끝난 시기라서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BSI랑 같이 맞춰가지고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맞춰서. 네. 자, 메인 트러스 정비성인데 서비스 센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BMW 센터 자체는 여기저기에 좀 많이 널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수도권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은 없는데 확실히 제가 지방 출장을 갔다가 혹시 이제 엔진 오일이나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찾으면은 생각보다 지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방 갈 때.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지만 이제 지방에서는 BMW 센터 찾기가 조금 난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궁금해요. 이제 아무래도 캐스퍼를 타시다가 이제 BMW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BMW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BSI로 뭐 이렇게 좀 오일 교환이라든지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 명세서 주잖아요. 네. 금액이 거기에 써 있잖아요. 네. 했을 때 국산차 대비 어떤가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이게 괜찮네? 아니면 뭐 금액이 좀 확실히 경정비 부분에서는 이제 캐스퍼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2배 정도는 비싸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BSI 보증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타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크게 안 하고 사는 게 보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상으로 적용이 돼서 금액 보고 그냥 놀라지는 않으셨죠? 네, 그냥 2배 정도만 비싸네. 2배 정도만? 그래도 지금까진 공짜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순전히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이 차를 타려면 월 이 정도는 벌어야지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돈을 모으고 탔을 때랑 안 모으고 탔을 때랑은 조금 크게 차이가 있다 보는데 확실히 이제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좀 도입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기름을 조금은 더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컨버터블 모델이 좀 되게 비싸요. 이제 일반 세단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적어도 월 한 400 정도는 벌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400 정도. 네네. 그것도 이제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풀알부 기준에? 풀알부로 해도 이제 400 정도? 중반 정도면은 아마 감당 가능할 수준인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차를 그냥 아예 대부분 이제 한 7, 80%를 이제 현찰로 넣고 그 다음에 한 2, 30%에서 가용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마지노선은 한 300 정도까지도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고질병 그런 잔고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잡소리하고 풍절음도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제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탑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외부 소음 들어오는 게는 크게 없고 대신에 이제 탑 열었을 때는 이제 터널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좀 귀 찢어지는 거는 좀 감안해야 되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에 또 감성도 있잖아요. 이 탑에 또 빗방울 떨어질 때. 그쵸.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없어서 토독토독 거리는 소리 나는데 이제 일반 천막에 비해서 확실히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감성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차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캐스퍼를 타시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BMW로 바꿨다 했을 때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그냥 딱 원래도 이제 캐스퍼는 이제 운전 연수식으로 이제 타보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 2, 3년 정도만 이제 끌고 바꿔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떠온 차기도 했고 그리고 캐스퍼를 끌면서 이제 가장 크게 걸렸던 게 너무 속도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컸어가지고 그래서 뭐 출근길이나 그럴 때 이제 급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가 이제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캐스포로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게 가장 크게 이제 경차분들은 이제 고질병으로 좀 느낄 건데, 오르막에서 힘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경사를 좀 센 데서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뒤에 이제 차가 좀 바싹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디단 놓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버려서 이제 접촉사고가 나버린 그런 좀 슬픈 사연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거를 딱 겪고 나서 아, 경차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년 좀 지나가지고 차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야, 그리고 뭐 이 BMW 샀을 때 이 주위 반응은 그냥 뭐 별 반응 없었더라 보면 될까 그러면? 네, 크게 뭐 이제 반응해주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차 좋은 걸로 바꿨네. 야, 바꿨네 컨버터블 정도. 이거 좀 비싸지 않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심비를 얘기했던 부분이, 차량 구매한 건 이제 6,500을 주고 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야, 이 정도면 한 1억 하지 않냐. 그치. 원래 이제 컨버터블이면 비싸지 않냐. 약간 이런 인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성비도 이제 챙기면서 이제 스포츠적인 이제 느낌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으니까 가심비까지 챙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차감인데 하차감 있죠? 네, 좀 많이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컨버터블 탑 열었을 때는 이제 시트가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이제 좀 어두운 색깔이랑 좀 대조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딱 깔고 들어가서 이제 딱 내려서 이제 탑 닫히는 거를 이제 딱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치.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소프트 탑에 비해서 이제 좀 열리는 게 조금 요란스럽게 열리는 부분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다이나믹하게 열린다고 보는데, 이제 탑이 이제 트렁크 부분이 뒤로 한번 갔다가 이제 밑으로 살짝 깔리면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스르륵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와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탑 구식 없어도 탑 닫아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죠, 그래도 이 차는. 네, 어느 정도는 의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자인도 그렇고 또 네. 국내에 또 많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자, 그리고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크게 재미난 에피소드라는 거는 크게 없었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차를 좀 바꿔서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차를 이제 서로 바꿔서 이제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 옆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거 딱 보고 나서 내 차가 저렇게 길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진짜 이제 흰색 시트로 돼 있다 보니까 와, 진짜 요트 하나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재미는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컨버터블 모델이 좀 흔치는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 이번에 한번 빌려도 되냐,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꽃놀이 할 때 한 번씩 빌려도 되겠냐, 약간 이런 요청을 조금 많았어가지고. 차주님은 좀 다 빌려주나요?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있다 생각하면 이제 빌려주는 편이에요. 멋지시다. 이야.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일단 420i 모델을 생각하신다면은 확실하게 그냥 오픈 에어링만 생각하고 타시는 게 가장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할 거고, 네, 이제 단순히 이제 BMW의 이제 출력, 이제 밟는 부분, 이제 다이나믹한 이제 주행 성능을 기대하고 싶으시면은 420i 컨버터블 모델보다는 이제 440까지는 올라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 M4하고 440하고는 또 어떨까요, 또? 그거는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종합한 거긴 한데, 제가 이제 4시리즈 동호회에서 좀 내용을 종합한 바로는 M4 모델에서 컨버터블로 하면 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탑 열었을 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M4 같은 차를 탈 때는 오늘 좀 밟아야지 할 때는 탑을 안 열고 그냥 이제 닫혀있는 상태로 해서 운행하는 게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M4를 살 거면은 쿠페 모델을 사라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40 모델에서는 이제 컨버터블이 좀 매력 요소로 좀 이래저래 강점이 많은데, 이제 M4 모델에서는 출력이 너무 무서울 정도라서 이제 열고 달리면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연식별 차이, 뭐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인데, 이게 아까 연식이 21년식까지는 풀옵션. 네네. 그리고 이거 22년식에는 이제 크루즈가 빠지는 거죠? 아니, 저거 어댑티브 크루즈가 빠지는 거죠? 네, 크루즈 컨트롤 이제 평시 주행 가능은 되는데, 이제 차간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좌우 잡아주는 거라든지 차선 유지라든지 그런 기능이 빠져 있는 거다 보니까. 22년식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잘 비교하고 사시면 될 거고. 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디스플레이 빠져 있어요? 22년식은?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뷰가 빠져. 서라운드 뷰도 빠져 있고. 그래서 주차할 때 이제 후방 카메라로만 주차해야 되는
큰 단점이 있죠. 23년식도 똑같죠. 네, 그 제 아는 지인이 이제 23년도 쿠페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서라운드 뷰 빠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반자율 주행 빠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네. 21년식 짱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 저 기준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페이스리프트 받으면서 또 이제 초기 물량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프로브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계약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옵션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이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외부적인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중고로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21년식으로 사야 되네요 그러면? 그것도 뭐 서라운드 뷰나 이제 그런, 이것도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제가 22년도 23년도 모델이랑 가장 크게 이제 좀 비교를 했던 게 풀옵션이냐 아니면 레이저라이트냐 였거든요. 21년도 모델에는 그게 규정 때문에 레이저라이트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옵션은 풀옵션인데 레이저라이트 하나만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은 빠져 있는데 레이저라이트는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관을 좀 중요시하고 이제 그런 잡스러운 기능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차가 이제 재밌고 잘 나가고 이제 과시만 할 수 있으면 돼 하면은 이제 다른 여식 모델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도 어느 정도 좀 편한 느낌은 있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옵션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델을 좀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차값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은. 아무래도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차가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5,700에서 6,000 정도 시세라고 했는데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제 6,000 정도 시세 나오고, 옵션이 좀 빠져 있는 건 5,700에서 5,500까지도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중고차 시세는 21년식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동일 키로수 대비해서는 확실히 금액대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이게 21년식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옵션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연식 때문에 이제 키로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시세에 측정되어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도 높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야, 근데 신차값은 똑같죠? 네, 신차값은 거의 비슷하죠. 야,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무조건 뭐 레이저라이트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어댑티브 크루즈 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큰 강점이라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근데 이거 저라면은 중고로 산다고 하면 무조건 21년씩 살 것 같은데, 아무튼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러한 게 좀 있다, 차이가 좀 있다,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를 살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 차의 경쟁 차종 머스탱이 있고, 네. 그리고 벤츠 C가브리,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에서는 A5 정도가 있거든요. A5. 네. A5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제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제 가장 잘 맞는 건 이제 BMW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머스탱도 지금 이번에 이제 아예 그냥 연식 변경되면서 이제 확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 크게 받고 있는 만큼,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뭐 4시리즈에 두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제 머스탱도 지금은 하나의가 선택지로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야, 차주님한테 만약에 나 머스탱, 뭐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A5 까불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차주님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BMW가 네, 여러모로 이 차 타면서 이제 재밌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재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이제 추억도 많다 보니까. 네, 기절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랑. 아니 그러면 벤츠는 보면은 벤츠는 그다지 그냥 벤츠는 사실 추천 안 하시죠? 예,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게, 벤츠는 어떻게 밟아도 조용하게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좀 방방거리고 다니고 이제 막 확 튀어나가고 그런 거를 좀 싫어한다. 이제 좀 안정성 있게 이제 좀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이제 컨버터블 모델의 이제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제 벤츠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치. 근데 저는 이제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 된다 주의여서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는 건 오히려 좀 졸음운전이 올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BMW가 제 성향에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A5는 어떤 분한테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좀 밸런스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남들 앞에서 너무 이제 과시하지도 않고,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간 위치라고 생각해요. 중간 위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이제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구름 위를 떠다닌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승차감을 좀 위주로 승차감.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트로가 아무래도 이제 좀 명실상부 이제 네. 믿고 쓰는 이제 4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4륜으로 이제 그 4개가 한 번에 구동하다 보니까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기도 하고. 아니 시가부리 하면은 네. CX200인가요? 이 차 경진 차종이? 그쵸, CX200이죠? 네, 그쵸. 아, C200 정도. C43은 좀 다르잖아요. C43이 이제 M440하고 비슷하겠죠?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 차. 아까 말씀하신 출력. 네, 출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시트가 좀 생각보다 장거리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감수해야 된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딱 주행 맛집? 주행 맞지? 그냥 오. 밟았을 때 이제 진가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440이 아니지만 물론 좀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는 살짝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진가는 나온다. 네. 어쨌든 뭐 드리프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력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와인딩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저도 이제 조금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차피 많이 못 밟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드리프트 좀 느끼면서 이제 딱 다니기 딱 좋은.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제조사적인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제 편의성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제 차량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연식에 비해서 좀 있다 보니까 저는 한 4에서 4.5점 정도. 마이너스 0.5점은 뭐죠? 이제 출력적인 부분의 아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제조사에서 이제 조금 결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결함이요? 그 이제 뭐 무선 카플레이가 이게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카플레이. 네. 고질병이 그 정도. 다른 차들에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좀 차별이 심해요. 이제 연식에 따라서 이제 저는 지금 리모트 엔진 스타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 키로 이제 시동 거는 게 안 되는데 22년식, 23년식 모델에서는 또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BMW 그 이제 스토어에서 40만 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또 이제 공짜로 얻는 그게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이제 돈이 다 생겼어요. 네. 그러면 정말 매력적인 이 차를 또 사겠죠. 네. 또 안 사시죠? 이제 뭘로 사실 것 같으세요? 또 사나요? 그때면 440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440으로. 네. 중요한 건 BMW를 또 산다는 건데 또 470 컴버를. 하지만 420 탔으니까 네. 이제는 440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대.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차 박사님. 차에 관해서 좀 이래저래 좀 많이 알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관련된 일이 이제 차량 디테일링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차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저희 샵에서 이제 간단한 경정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기 찍어보고 이러이러한 게 문제니까 이제 공업사에서 이거 부분 얘기해서 수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차쟁이 분들은 저희 이제 샵을 좀 아지트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좀 왕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야, 그럼 영상 우측이 그거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그럼 한번 제 이제 인스타 통해서 이제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